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이슈는요. 네, 어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지역 난방 열수송관이 파열되면서 18,600세대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복구엔 9시간이 넘게 걸렸는데요. 주민들은 맹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원인은 열수송관 노후화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파손된 열수송관은 1996년에 매설되어 25년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아니 왜 꼭 날씨가 추워지면 이렇게 터져요? 그쵸, 이게 참 고약하죠. 이제 열수송관 사고가 난방과 온수가 절실히 필요할 때 꼭 사고가 나는데요. 이제 겨울철 높아진 수요 때문에 압력이 커지면서 평소에 이제 부식되어 있던 배관 부분이 터지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네. 이게 땅 속에서 터지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제 뭐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12월 경기 고양시 백성역에서 사망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예. 뭐 그때처럼 집안 붕괴로 이어지면 끓는 물이 지상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2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열수송관은 전국 열수송관 중 28.4%인 1,342km인데요. 지금 12월 초부터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고 또 올해 이제 역대 5번째로 추운 겨울이 될 거다 그런 예상이 있어서 열수송관 관리가 좀 비상이 났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관리하는 구간인가요? 이제 어제 사고는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인 서울에너지공사 관리 구간이긴 한데요. 네. 뭐 특정 회사만의 문제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이제 뭐 전국 대부분의 지역 난방을 관리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구간에서도 올해 이미 2건의 파열 사고가 있었고요. 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지역 난방이 1980년대 초부터 대거 도입됐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지역 난방도 같이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 목동, 노원 또 일기 신도시들, 대전, 유성 등 1세대 지역 난방이 도입된 지역에서 한꺼번에 사고가 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 교체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뭐 비용이 많이 비싸기도 하고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2018년 백성역 사망 사고 후에 노후 열수송관 교체와 보수 작업을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많이 역부족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지역 난방 기업들도 적자가 심한 상태라 네. 최근엔 이미 계획된 교체 사업들도 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점검이라도 자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정부가 오히려 점검 인력과 예산을 줄이고 있어서 좀 논란입니다. 이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이런 열수송관 점검 및 관리를 지역난방안전이라는 자회사에게 위탁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원래는 이걸 외부 업체 용역을 주다가 2018년 사고 이후에 뭐 안전에 외주하다 뭐 그런 비판이 제기되면서 네.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정규직화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럼 잘 된 거 아닌가요, 이거는? 뭐 그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 이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과 맺은 용역 계약을 보면요. 총 계약 금액이 지난해 150억 원에서 올해 139억 원으로 11억 원 줄었고 오. 계약 인원 역시 175명에서 141명으로 34명 줄여서 그러니까 지역 난방 안전은 회사 정원까지 좀 줄여야 될 상황인데요. 이제 뭐 지역 난방 안전 노동조합의 말에 따르면 이런 계약 축소로 원래는 열수송관 전 구간을 매일 점검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주의 관찰이 필요한 주요 구간에 한해서만 매일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안전 점검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지역 난방공사는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점검 기술이 발전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게 된 것 이렇게 설명하긴 했는데요. 아, 점검 기술이 발전했다. 예.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당시 핵심 목표가 기능 조정, 인력 감축, 예산 감축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돈과 인력을 줄이려다 보니까 당장 티가 덜 나는 안전 점검부터 또 가장 힘이 약간 말단 자회사 노동자들부터 그 칼날이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좀 결국은 이제 싶습니다. 순서가 이제 예산 감축, 그러니까 예산이 감축되면 또 그만큼 인력 줄이고 뭐 악순환인 거잖아요, 결국. 그렇겠죠. 이제 뭐 열수송관이 이제 보이지 않는 땅 속을 지나는데 뭐 어제처럼 사실 멈추기 전에는 그게 거기 있는지도 대부분 모르고 살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사회도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까지 먼저 챙기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모두들 말은 그렇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네. 어째 이제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좀 말씀과 다르신 것 같다. 뭐 겨울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안전만큼은
부족한 것보다는 과한 게 낫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세월호 참사 후에. 네네 그렇죠? 그렇죠. 또 철도나 앞서 여러 군데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공공기관 감축으로 안전 문제가 좀 위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낄 때가 있고 아끼지 말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좀 그걸 좀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황두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